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제 저는 서울에 또 다녀왔거든요. 폼장님들 몇 분과 이 지금 휴보상위원회 또 우리 채권단 협의회 또 파산 등 이런 좀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많은 뭐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모두 다 이제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마음 뭐 다 한결같이 똑같았고요. 뭐 그분들이나 뭐 품장님들이나 일본 회원들이나 다 똑같은 회원입니다. 생각하시는 마음들은 다 같다라고 보고요. 조금 더 책임감이 더 있는 그런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걱정하듯이 우리 폼장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함께 지금은 어떤 과거에는 그냥 본사에서만 이렇게 운영했던 그런 방식에서 이제는 함께 운영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참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어떻게 이제 회원과 함께 이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 회사의 수익 구조. 지금까지 시더스에서 했던 일 중에 뭐 현금의 유동성이나 이익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선순환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좀 뭐 외부의 지적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많이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개선을 위해서 뭐 노력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회원들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뭐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은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채권단 협의회에서 파산을 막고 시더스에 있는 남아있는 그 자산들을 확보를 해서 회원들에게 안전하고 공정하게 분배를 하려고 하면은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이걸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100% 선수금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회사 쇼핑몰을 다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이익을 공유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엑츠 29고요. 어제 엑츠 29에 대한 그 소개 영상을 잘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희망의 불씨를 다시 되찾은 것 같고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그런 비전 또 약속 이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원들이 10개월 이상 회사를 믿고 기다려준 만큼 회원분들에게 더 이상 지치게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뭐 희망 고문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회사 지금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부분 회원들이잖아요. 그분들 중에서도 또 선수금을 많이 찾아가야 될 그럴 회원들이 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회원들인데 그분들에게만 무조건 책임을 지우고 그분들에게 뭔가를 빨리 이뤄내서 달라고 하는 건 그분들에게도 무리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것을 회사에서만 그 짐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큰 무리가 있기 때문에 회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채권단 협의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휴 보상위원회를 통해서 회원들의 참여를 지금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건 뭐 본사나 우리 뭐 저나 팬비 모두 다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일반 회원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도 될 수도 있지만, 이걸 지금 회사에서 정상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운영진들, 그런 분들에게도 참고가 되라고 제 생각을 또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시더스몰에서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에는 수익 사업의 요건이 크게 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쇼핑 캐시로 구매를 하면 할수록 회사의 자산은 빠져나가는 구조였어요. 이렇게 회사의 자산은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쇼핑 캐시로 재화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를 판매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생산자는 네이버 판매 가격 정도로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가를 책정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이유는 우리 회장님께서 생산자에게 이익을 이제 극대화시키고 제값을 받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취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이버 판매가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정도의 공급을 하면은 여기에 회사 마진을 30% 정도 이렇게 붙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3,000원,
네이버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소비자들은 구매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회원들은 뭐 캐시로 구매하기 때문에 뭐 큰 손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물론 회사 마진 30%는 본다라고 하지만 네이버 판매가 10,000원을 회원들이 결제한 캐시, 이 캐시는 여러분들이 현금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자에게는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10,000원의 현금이 이탈이 발생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이 쇼핑몰, 이 회사에 손실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계정상으로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뭐 FSD 자회사, 시더스몰 이 회사에는 계정상으로는 이익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그룹 자산에는 손실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 회원들이 100% 캐시로 구매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정상에는 회사가 3,000원 마진을 보는 것처럼 계정에는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이 플러스가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이버에서는 10,000원짜리가 판매가 되면은 8,000원의 공급을 받아서 2,000원의 현금 수익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이 시더스몰의 구조는 10,000원짜리 공급을 받아서 13,000원에 판매를 해도 3,000원의 수익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플러스 현금의 이익에 플러스가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사는 판매자에게 소비자가 구매한 캐시를 현금으로 10,000원을 제품 가격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하면 구매할수록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이탈되고 자산은 줄어드는 구조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대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 선수금을 활용해서 회원들이 공동 구매를 하는 겁니다. 제가 칫솔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더스의 회원은 칫솔을 모두 다 사용을 합니다. 우리 칫솔 안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시더스 회원 중에 회원은 한 명이지만 가족이 평균적으로 3명, 4명 정도는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달에 쓰는 칫솔의 예상 구매 개수를 파악을 한 다음에 전국에 있는 칫솔 공장을 이제 찾아서 그 칫솔 중에 품질이 뛰어나고 그런 가격이 저렴한 그런 칫솔을 선정을 합니다. 이 칫솔이 선정이 되면 뭐 10,000개가 될 수도 있고 50,00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00개 개수가 늘어날수록 원가는 낮아지겠죠. 그 공장에서는 개수가 많이 일시금으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회원들이 대량 구매를 한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칫솔의 공장도 공급가는 1,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회원들 중에 공동구매 형식으로 칫솔 구매에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원이 100만 원으로 칫솔 공동구매에 참여를 합니다. 100만 원을 투자를 하겠죠. 칫솔 구매에. 그럼 이 칫솔은 일반적으로는 일반 쇼핑몰이나 약국 같은 데서는 2,000원이나 3,000원 이렇게 사이에 판매가 될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약국 가가지고 칫솔 하나 보면 요즘에 다 2,000원, 3,000원 정도 하잖아요. 물론 저렴한 칫솔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성비가 뛰어난 품질이 뛰어난 그런 칫솔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제품을 약국이나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월등하게 비싸게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요. 쇼핑몰 정도에서 판매되는 2,000원 정도의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우리 시더스의 쇼핑몰에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2,000원에 판매를 하면 공급가는 1,000원이잖아요. 그럼 쇼핑몰에서 2,000원에 판매를 하면 1,000원의 마진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의 액지의 구조는 뭐 50% 현금이나 아니면 70% 현금으로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우리 회원들은 30% 정도의 캐시로 이걸 합쳐서 구매하는 구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7대3 현금을 70% 쇼핑 캐시 30% 정도로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2,000원에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1,000원의 마진이 생기는데 이 1,000원의 마진 중 30% 정도는 처음 A 회원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칫솔 공동구매에 참여한 이분에게 30% 정산을 해드리는 겁니다. A 회원은 100만 원으로 공동구매를 참여를 했기 때문에 30% 마진을 붙여서 130만 원 정산을 해드리고 회사에서는 회원들이 쓴 30% 쇼핑 캐시 2,000원에 30%면은 600원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판매 마진 1,000원 중에 600원을 빼고 회원에게 정산한 이게 공동구매에 참여한 이 회원에게 정산된 300원을 더하면 900원의 이제 지출이 있잖아요.
그럼 회사 마진 1,000원 중에 900원을 지출하고 100원에 10% 정도의 현금 마진이 생깁니다. 이런 구조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공동구매에 참여한 A 회원은 100만 원을 공동구매에 참여를 했더니 30% 30만 원의 영산 수익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 회원들은 30% 일반 약국이나 쇼핑몰에서 비슷한 가격으로 우리 액추몰, 시더스몰에서 구매를 했더니 약국이나 쇼핑몰에서 사면 2,000원을 현금이나 카드로 사야 되잖아요. 하지만 시더스 액츄몰에서 29몰에서 구매를 했더니 똑같은 2,000원 가격에 30%는 내가 갖고 있는 쇼핑 캐시로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쇼핑몰보다 30% 저렴하게 쇼핑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회원들도 이익입니다. 30% 정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도 이익이겠죠. 또 회사도 공동구매에 참여한 회원에게 30% 정도 이익을 주고 정산을 시키고 회원들에게도 30% 정도 쇼핑 캐시를 통해 혜택을 주고도 10% 정도의 현금 마진이 생깁니다. 이런 구조로 이걸 공동구매 형태로 참여한, 그러니까 제품 구매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슈퍼를 운영을 합니다. 그럼 내 돈으로 이 공장도 칫솔 가격 1,000원에 구매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대량 구매보다 비싼 1,200원이나 1,300원에 구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구조를 많은 수량을 한 번에 돈을 일시금으로 내고 공동구매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1,300원에 구매를 해야 될 칫솔을 우리는 공장도 가격 1,0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걸 판매자가 이 구매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이면서 회원인 저희 회원들이 이걸 공동으로 투자해서 대량 구매, 우리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수량을 회원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돈이 되는 겁니다. 회원이 많으니까 회원들에게 많이 판매가 할 수 있고 이 회원들이 공동구매 형식으로 대량 구매가 되기 때문에 또 그 구매하는 구매 대금을 회사가 무는 게 아니고 회원들이 이걸 공동구매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공동구매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회원들 돈으로 공동구매를 해서 여기에서 회원들에게도 판매를 하지만 또 일반 그런 소비자들에게도 판매가 되잖아요. 이런 구조로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엔추몰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거 공동구매 이 칫솔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사는 비용도 회원이 되고 그 비용을 댔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30% 정도 이익을 주고 또 이걸 소비하는 소비 회원에게 이걸 참여하는 회원도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회원 중에 이 칫솔을 구매하는 회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반 쇼핑몰에서 사나 우리 액추몰에서 사나 가격은 같습니다. 하지만 액추몰에서 구매를 했을 시에는 우리 쇼핑 캐시로 30% 정도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30% 정도 저렴하게 구매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에게도 이 굳이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들에게도 이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30% 정도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총 과정, 모든 과정을 거쳐도 사실 우리 이 액추몰에서는 중개자 역할, 커넥트 역할만, 판매자와 소비자의 연결 역할만 해도 10% 정도의 마진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뭐 일반적인 쇼핑몰에서 큰 마진을 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10%에서 20% 정도 그런 마진을 지금 붙이고 판매를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칫솔 1,000원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지만 뭐 건강식품 뭐 10,000원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화장품 10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많은 품목들, 많은 수익 구조가 나는 그런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품들이. 그런 것들이 한 가지가 아니고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만 가지, 10만 가지, 100만 가지 이렇게 가지수가 늘어나다 보면 이 10% 마진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회원들이 그냥 소비자였잖아요. 여기에서 일반 회원들도 이걸 구매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원들 상대로만 쇼핑 캐시로 구매하는 그런 구조로 가면은 우리 회사의 자산은 계속 줄어드는 구조로 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판매자에게 우리 해피캐시로 구매한 대금을 정산을 해주다 보면 계속 자산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유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소비자를 유입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뭐 마트나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의 그런 가격과 비슷하거나 저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일반 소비자가 유입이 될 것이고 또 가성비 있는
제품만 싸다고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요. 품질도 좋아야겠죠. 이렇게 쇼핑몰이 성공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우리 회원 데이터 확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 시더스에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한 15만 명 정도의 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 요인에는 플러스적인 요인이 강합니다. 여기에 판매 가격, 경쟁사보다 저렴하거나 같아야 됩니다. 과거처럼 뭐 1,000원짜리가 2,000원에 판매되고 3,000원에 판매되고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앞으로의 이 플랫폼 쇼핑몰 플랫폼이 성공이 되려고 하면은 경쟁사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거나 최소한 같아야 됩니다. 또한 가성비도 뛰어나야겠죠. 또 하나 세 번째는 판매자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됩니다. 이 소싱을 해서 이 쇼핑몰에 올리는 그런 판매자, 그런 소매업자잖아요. 그런 소매업을 하는 그런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들이 우리 액추몰에 커넥트 연결이 되어서 이 액추몰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려고 많은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제품이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이 강력한 장점이 있거든요, 시더스에는. 그렇게 이 판매자들, 소매 판매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제품을 경쟁력, 서로가 경쟁을 해서 단가를 낮추고 그런 효과도 있어야 되고 또 회원들, 소비자들에게 어떻게든 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이런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판매자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많은 판매자들이 이 쇼핑몰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판매자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은 낮아야 된다고 봅니다. 진입장벽이 낮고 또 이런 정산 같은 거 지금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넘게 정산이 되고 뭐 네이버에는 스마트 스토어는 뭐 빠른 정산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오늘 택배를 보내면 내일 정산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이제 소매업자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새로 나오는 이 엑츠29몰도 이런 판매자들, 지금 판매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우리 가맹점의 이 대금 정산 지연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자들, 오늘 만약에 회원들이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최소 내일이나 우리 카드가 정산되는 그런 카드 정산일이 보통 2일이나 3일 내에는 다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 판매가 되는 금액에서는 빠른 정산을 통해서 우리 판매자들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다음 제품 판매군인데요. 지금 우리가 그런 불만이 많았잖아요. 뭐 이 제품 몇 가지가 이게 무슨 쇼핑몰이야. 이거 갖다가 무슨 쇼핑몰이 운영이 돼? 회원들은 그래 이해하고 살 수는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왔다가 한 번 들어오곤 두 번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확실히 맞습니다. 제가 국내에 우리 네트워크 회사, 국내의 가장 큰 회사 A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거기에는 그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전용 쇼핑몰이 있지만 일반 제품을 판매하는 아자몰이라는 그런 일반 쇼핑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십만 개의 뭐 옷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먹거리, 입을 거리, 우리 뭐 전자, 가전부터 해가지고 가구 다 있습니다. 이 아자몰에는. 그런데 이 아자몰이 그 국내 A사에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전을 했어요. 그 말은 일반 쿠팡보다 매출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아자몰에서 구매를 하면 포인트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국내 A사에서 열심히 하는 사업자 이외에 일반 소비자들은 여기에서 제품 구매를 망설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아자몰 가격이 쿠팡보다 월등히 비싼 게 아닙니다. 대부분 제품들은 비슷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오히려 어떤 제품들은 쿠팡보다도 저렴하게 판매가 돼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아자몰에 이용을 하지 않고 쿠팡을 이용을 할까요? 뭐 첫 번째는 뭐 빠른 배송 시스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두 번째는 뭐 무료 택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보다도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밖에 대형 쇼핑몰이 아니고 대형 마트 있잖아요. 우리 마트 여러 개 있는데 국내 1등 하는 마트, 2등 하는 마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에는 1등 하는 마트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2등 하는 마트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특정 제품을 내가 사고 싶어서 갔더니 거기에는 그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다시 1등 하는 마트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1등 하는 마트를 갔더니 그 제품이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예요.
많은 일반 소비자들은 이 아자몰이라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운영하는 이 전용몰 포인트까지 주는 이 전용몰에 들어와서 제품을 검색을 했더니 물론 제품도 좋고 저렴하고 포인트도 주는데 내가 구매하는 제품의 군이 적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신발을 사고 싶은데 여기 와 봤더니 신발 가지수가 한 개,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걸 비교하고 이걸 검색해서 나에게 맞는 제품을 이제 서치를 해서 구매를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구매 폭, 나의 선택의 폭이 적더라는 겁니다. 쿠팡에 갔더니 신발의 가지수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올라와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뭐 판매 순, 뭐 가격 순 이런 게 다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고 내가 구매하고 싶은 디자인이나 가격대를 내가 설정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 많은 제품이 있는 그런 몰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엑츠29에도 같은 거예요. 회원들은 거기에 올라와 있는 뭐 MSM이면 그 MSM만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지금에는 일반 회원 입장에서는 이게 원료가 한국에서 만든 원료인지 캐나다에서 만든 원료인지 중국에서 만든 원료인지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거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이 올라오는 입점 업체의 규제, 조건을 두고 있잖아요. 뭐 3레벨 이런 것들보다 차라리 그런 입점 업체들의 그런 기준을 대폭 줄여 가지고 많은 입점 업체, 많은 판매자들이 들어오게 해서 그들끼리 경쟁을 하고 그들끼리 질 좋은 제어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판매장을 열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야지 일반 소비자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 국내 A사에서 사업을 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좋은 제품들도 매출의 고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이 쿠팡 말고도 많은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쿠팡에 이게 비교가 안 될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서 이 쇼핑몰을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지금 앞으로 엑치29의 가장 중요한 거는 회원들의 이익입니다. 이 회원들이 이 쇼핑몰을 통해서 어떤 이익이 공유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이 있을 거고요. 또한 가성비 있는 뭐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회원들을 뭐 확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일반 회원들, 아니 나는 뭐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쇼핑 즐겁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곳에서 쇼핑을 할래. 이런 소비자들에게는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이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될 것이고요. 나는 그런 것도 하면서 수익도 좀 얻고 싶어. 우리 시더스 플랫폼은, 엑츠 플랫폼은 회사와 주주만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표방했던 그런 이제 플랫폼은 회원들과 수익을 공유하는 그런 구조의 회사를 만드는 게 이 시더스의 모토였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엑츠29도 회원들의 이익 공유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를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재화 용역 이런 거에서 수익을 이렇게 창출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서비스 용역에서도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물건만 팔아가지고 수익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 정기 구독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쿠팡에도 와우라는 정기 구독이 있고요. 많은 정기 구독 서비스가 지금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엑츠29 쇼핑몰 이 정기 구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쇼핑몰을 소개를 했을 시 만약에 정기 구독한 사람의 그런 회원에 한해서 이 쇼핑몰을 친구에게 정기 구독을 유도를 해서 저렴하게 이 제품을 구매하게끔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 소개한 사람에게 10% 정도를 뭐 5% 정도를 포인트로 지급을 한다던가 이 포인트는 물건도 살 수 있고 뭐 쇼핑몰 정기 구독을 했을 시, 뭐, 시더스 가맹점, 저희가 5천 개의 가맹점이 있었잖아요. 이 가맹점을 예전에는 그냥,
쇼핑 캐시로 이렇게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캐시 구매가 아닌 현금 구매를 하고 싶은 일반 회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캐시 구매는 어떻게 보면은 선수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만 캐시가 매일 이제 지급이 되는데, 적은 금액, 나는 뭐 그냥 정기 구독 월 10,000원 정도만 할 거야, 이런 회원들이 굳이 그렇게 뭐 1,300만 원, 뭐 5,200만 원 선수금을 넣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쇼핑몰을 정기 구독하는 회원들은 우리 가맹점 5,000개의 가맹점을 일반 이제 선수금을 많이 넣은 회원들은 캐시로 구매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그냥 단순한 쇼핑몰 정기구독 회원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현금이나 카드로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회원들도 이 시더스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현금이나 카드를 이용했을 시 10% 정도 할인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 정기구독을 했을 때 그런 혜택을 준다던가, 또 이 쇼핑몰에 정기 구독을 했을 시에 우리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테크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주식, 또 젊은 분들은 코인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외부에서 많은 이 구독료를 내고 주식에 대한 정보, 코인에 대한 정보, 이런 정보를 돈을 내고선 구독을 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 엑츠29에서는 월 한 10,000원 정도만 정기 구독을 했는데, 위에 쇼핑몰 혜택도 있고 가맹점의 혜택도 있는데, 이런 이런 주식이나 코인의 정보까지 이렇게 제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또 많은 회원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을까. 이게 다 이런 예입니다. 또 우리 시골에 가면은 어머니들 뭐 고구마 키우고 옥수수 키우고 김치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전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주고 싶은데, 택배 보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어르신들이 택배를 보내려고 하면은 한 개는 받으러 오지도 않거든요. 이 택배를 우체국까지 가서 이 무거운 걸 들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또 아니면은 또 주변에 누구한테 부탁해서 이걸 들고 우체국까지 가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이런 택배 픽업 서비스를 뭐 우리나라의 국내의 큰 뭐 그런 뭐 물류 회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걸 지금도 집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택배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계산을 하고 주소를 넣고 하면은 픽업이 오는 구조이긴 한데, 지금도 어지간한 뭐 진짜 먼 시골 아니면 다 받아갑니다. 왜냐하면 택배가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지금에는 진짜 시골에도 택배는 다 가거든요. 그분들이 받아올 수 있는 반품의 구조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도 있어요. 이걸 어르신들이 등록을 못할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쇼핑몰에서 대행을 해줄 수 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내가 정보가, 어머니 정보를 딸이 등록할 수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매달 이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걸 클릭 한 번으로 픽업 요청을 하면은 정산은 자동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캐시로 정산을 시키고, 우리가 계약이 된 그런 택배 회사에 정보가 가서 픽업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이런 혜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커넥트,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와 혜택들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면은 무궁무진한 뭐 그런 이제 베네핏,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회원들, 소비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결국 이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폰지 형태는 리스크가 커요. 이 폰지 형태로 5년, 10년 버틸 수는 있지만 결국 망할 수도 있다라는 가장 큰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금지시킨 거예요. 이 형태는 언젠가 신규 참여자가 없으면 문을 닫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 구조가 없는 회원들의 투자 금액으로 돌려막기 하는 식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를 공급 시 모든 비용을 빼고 회사에서 이익이 남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에도 처벌을 받았던 게, 우리는 재화를 공급했는데도 이익이 회원들에게 돌려줄 것보다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마케팅으로 어떻게든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을 해서 회원들에게 다 돌려주고도 이익이 남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비스 용역을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비스 용역은 서비스 용역에 이용을 하면은 이 이용료는 원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공급을 하면은 많이 남아야 100%입니다. 1,000원짜리를 2,000원 정도에 밖에 판매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럼 1,000원은 우리가 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서비스 이용료는 지출할 그런 원가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분명 뭐 물류는 기본 베이스로 가야 하지만 여기에 빨리 서비스 이용료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회원 신규 가입이 없어도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이런 보상이 가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회원들이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이 쇼핑몰 이용과 구독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선순환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회원이 한 명도 없어도 기존 회원들이 여기 쇼핑몰이 너무나도 좋고 여기서 쇼핑몰에서 발생되는 혜택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계속 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제품을 구매를 하고 또 우리들이 또 제품 구매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이익도 정산을 받고 이런 우리들끼리 돌려도 이게 가능한 신규 회원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을 겁니다. 또 내가 모든 걸 만들려고 하면 되질 않습니다. 저희가 플랫폼 회사잖아요. 플랫폼 회사는 공장을 짓질 않고 회사를 따로 만들질 않아도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플랫폼 회사들 연결을 하잖아요. 유튜브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유튜브는 단순 여러분들에게 뭐 시청, 그 동영상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쇼핑몰도 연결이 되고 많은 것들이 광고도 연결이 되고 많은 것들이 연결이 돼요. 저희도 모든 걸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희 이 쇼핑몰에 타 회사 쇼핑몰을 커넥트,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만약에 코인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A 코인 회사는 이 정보를 분석하는데 뛰어난 플랫폼의 회사가 만약에 있어요. 거기에서는 정보료를 제공을 하고 그 회원들에게 그 회사는 회원들에게 일정 구독료를 받고 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 액추몰에서는 우리가 코인을 분석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 게 아니고 그런 코인을 분석하는 회사와 연결을 하고 우리 회원들을 거기에다가 연결을 시키면은 회원들이 발생되는 그런 구독료의 일부를 우리 액추몰에서 수익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 그 탑에 있는 정상에 있는 그런 회사들을 이 15만 명이 존재하고 있는 이 액추몰로 커넥트 연결을 시키고 거기에서 수익화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많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회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회원들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우리가 정상화 길로 가는 데에서는 우리 회원들 이 데이터가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 찐 회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만 망하지 않는 그런 회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 회원들이 실망하고 이탈되고 뭐 포기하고 이런 회원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10개월 동안 기다려준 이런 훌륭한 팬덤들이 앞으로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갖춰져 있는 이 회원들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면은 뭐 이분들에게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소비자잖아요, 이 회원들이. 일반 쇼핑몰에서 칫솔 2,000원에 살 거를 엑츠29몰에서 2,000원에 사면은 그러면 이 회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전혀 손해나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30% 캐시로 구매하기 때문에 저렴한 구조입니다. 이걸 구매할 수 있는 이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15만 명의 이 시더스 회원들이에요. 팬덤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광고를 하질 않아도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칫솔 광고가 한 번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되는 구조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엑츠29의 가장 큰 자산은 회원의 데이터입니다. 제가 또 긴 시간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 사실 제가 뭐 경영에 간섭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뭐 단지 이걸, 마케팅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은 제가 만난 적은 없어요. 뭐 대표님이 충분히 그런 분들에게 또 전달을 하실 거라 또 믿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럼에도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런 아이디어, 그분들이 분명 저보다 훌륭한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회원들 입장에서 이런 제공을 하고 공유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더 발전적인 회사로 만들어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회원분들도 이제는 그냥 회사에서 하는 일에, 아, 그래, 무조건 맞아. 이렇게 하면 이거 맞아. 저렇게 하면 저거 맞아.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뭐, 어제는 아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러는 거 너무나도 많이 봤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공통된 의견, 공통된 아이디어는 분명 수용하고 들을 겁니다. 그분들도 혼자 다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과 함께하는 구조로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서 회사가 혼자 할 게 아니고 모든 회원들과 함께하는 구조로 만들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권단 이 협의회에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이 회사와 함께. 그렇다고 뭐 이 회사를 배척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감치 역할을 하겠다. 이 회사에서는 빨리 휴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구조로 가야지 우리가 정상화의 길에 또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는 거고요. 이렇게 정상화의 길로 가려면 또 이렇게 쇼핑몰 이렇게 플랫폼도 성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 아이디어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뭐 다른 뭐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뭐 어제 방송을 시작으로 아마 뭐 엑츠 29는 뭐 이제 한 걸음씩 이제 앞으로 나아갈 거로 보고요. 여러분들을 잘 주시하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뭐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뭐 지금 포기하나 뭐 1년 후에 포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돌아갈 남아있는 자산 정리는 똑같다고 봅니다. 오히려 뭐 부동산이나 코인이 올라서 1년 후에 더 많은 여러분들의 뭐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려 보시고 떻게 돌아가는지 또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채권자 협의회 총회 비슷하게 우리 전국에 계신 이 채권자 협의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말은 뭐 임원 같은 거죠. 이거 함께 이끌어 가실 한 10인 정도를 뽑아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 우리가 예비로 이게 소집을 하고 여기에는 뭐 품장님들이나 일본 회원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이 설명회 비슷하게 또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가 날짜가 정해지면 제가 또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때 뭐 많이 참여하셔서 서로 또 정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정해지는 날짜 나오면은 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